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개념, 의의를 함께 보셨습니다. 2번 차셨죠? 양가 1번 보게 되면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는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종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지구, 구역, 존이라 했죠.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시군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외에 해당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심화 보시니 1번, 2번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1번에 관한 내용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그래서 수도권부터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한 가로 닫아놓습니다. 인구 10만 이하, 인구 10만 이하 추천놓습니다.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읽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인접한 추천놓습니다. 특방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서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 필요하거든요. 한 장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세 번째 줄에 미리 그 특광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미리 추천하시고 협의 추천했습니다. 자신의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당연한데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면 해당 특광시군의 협의 절차 거친 때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 수립 절차입니다. 우리는 토지행정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셨고 이제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입니다. 대한민국 전국토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국가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저 국가계획을 지방 분권시대에 맞춰 특광시군 하나하나마다 개발, 정비, 보전하고자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해야 되는데 거시적 차원에서 수립된 국가계획을 전국의 220여 개 도시군에 바로 집행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전국의 220여 개 도시군에서는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개별 도시마다 장기 성장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여 집행하게 되면 난개발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고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 비전은 꿈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이란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천안은 교통의 도시이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방문하게 되면 안산시는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끔 교육의 도시이다, 관광 도시이다, 산업 도시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도시 개개마다 꿈,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의 특징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꿈 없는 사람 계시죠? 5년 뒤에 또는 당장 또는 10년 뒤에 뭐 할 것인지 아무 계획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다면 전국의 여러 도시 중에 꿈이 없는 도시도 있을 것 같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꿈이 없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말하는데 저 경기도의 가평군이라고 하면 인구 10만 안 되거든요. 인구 10만 안 되는 가평군이라 할지라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면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한 광역시로서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이 대전광역시에 인접해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평창올림픽 개최한 평창군이 될 겁니다. 이러한 평창군의 경우에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이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그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라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속해 있다면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접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뭐만 이루어지면,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A 도시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시설을 갖췄을 때 발전 속도가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 동탄 신도시에 GTX 만들어진다는 것 최근 알고 계셨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저 GTX와 관련되어 이번 정권에서 GTX 설치와 관련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GTX 만들어봤자 이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용 인구가 필요한데 그 이용 인구가 못 미친다고 하면 적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 개발하면서 거의 1조 가까운 GTX 설치 비용을 적립해놨는데 인구가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GTX 발표하고 나니 이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동탄 신도시의 경우는 집값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화성시 동탄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웃 도시와의 교통시설을 필요로 하고 이 교통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인접한 특광시군이 협의해주면 화성시장이 수원이나 서울에 이르게 되는 교통시설을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반대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동의한다면 가능한데
동의 안 해주면 못하거든요. 그래도 화성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 꼭 이러한 교통시설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경기도의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문제라고 하면 공통된 상급 관청인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시설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서울까지 이르는 교통시설이라고 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걸친 문제로서 화성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게 되면 경기도지사가 공통된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요청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GTX 같은 교통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저도시군 기본계획상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의 성장 발전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을 때 협의해주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충분히 해결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득이한 경우에만 광역도시계획이 등장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일반적인 제도이다, 예외적인 상황이다.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특광시군 단위로 한다는 것 구분해 놓으시고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협의 필요하다는 것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절차와 관계되어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각각 구분하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서울시, 인천광역시, 평택시 이 하나하나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고 이러한 행정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이렇게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게 됩니다. 수립, 승인,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특광시군이라는 걸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린 수립권자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수립권자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꼭 하나 기억합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수립권자 외 국도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였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꿈이거든요. 그러면 내 꿈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결정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과 달리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국가계획과 연관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내 꿈은 내가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승인권자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양가를 1번 보시게 되면 55페이지에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확정 차시였죠. 그리고 양가로 1번 보시면 도지사 승인 찾았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한다. 도지사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함께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이 말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따로 승인받지 않고 직접 확정 수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살펴놓습니다.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 없이 특광시군이
관할 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도에 속해 있는 시장 분수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청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시군은 기초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집안으로 따지게 되면 도지사는 부모이고 시장군들은 자녀분이시거든요. 각각의 자녀의 장기 발전 방향, 그래서 꿈을 각각 계획할 수 있는데, 그 꿈이 부모님 보기에 그 자녀에게 적합한 꿈이 있고 엉뚱한 꿈도 있을 겁니다. 자녀분이 수립한 꿈이 합리적이라 판단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조정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봐놓습니다. 저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스모나 또는 씨름하는 게 딱 적합하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터무니없이 BTS를 좋아해서 아이돌 되겠다고 꿈을 가지면서 그 꿈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 이제 노래 연습하기에 학원 가고, 개인 악기 하나 다룰 수 있도록 피아노나 또는 기타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악기 살 그런 돈을 달라고 또는 학원 갈 돈을 달라고 부모님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씨름할 몸이라면 또는 스모할 몸이라고 하면 그런 터무니없는 꿈 꾸지 말라고 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기초단체장으로서 광역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년 전만 하더라도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방자치는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시대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9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지 않고, 이들은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직접 확정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는데 자기가 수립한 행정계획에 대해 자기 스스로가 승인한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광 스스로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과 승인이 일원하, 특광처럼 하나인 경우가 있고,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이원화시킨 것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권자, 승인권자에 관한 구분해 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조금 정리되시겠습니까? 여기 수립권자와 관련되어 우리 첫 번째 보시는 게 있습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이고 예외적 수립권자 없다. 그래서 국토가 예외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남이 결정해서는 안 되죠.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예외적 수립권자 없다라는 것 구분하시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는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하고, 광역단체장인 특광은 최근 법을 개정하여, 한 9년 전이면 최근이라 하기 애매하죠. 법령 개정하여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에게 승인받는 것 아니다. 그걸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 54페이지 보시면 1번 기초조사 찾으셨죠. 특광시구는 두 줄 밑에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2번, 3번에 관한 사항은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얘는 지금 한번 듣고 천천히 정리하는 걸로 대신하십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등의 토지 적성 평가와 가로 속에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3번은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를 토제란 말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여기 토지 적성 평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때는 적성 평가를 기초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때 적성 평가 해 보셨습니까? 여기 적성 평가하면서 공부 잘할 사람인지 공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개개인의 성향 파악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적성 평가 결과 가장 점수 높게 나왔던 게 농업이었습니다. 얼굴이 농사꾼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에는 지반이 연약한 곳과 지반이 탄탄한 곳, 그리고 문화재나 하천이 존재하는 곳, 자연공간 우수한 곳, 이러한 것들을 모두 파악하면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지역, 그중에 공장 만들 수 있는 공업지역을 할 것인지, 지반이 연약한 곳이라고 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경지로 사용할 것인지 그걸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수립권자인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토지 적성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 실시하지만 그때는 적성 평가하지 않습니다. 광역시설은 구체적인 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반이 연약한 곳이라면 지반 보강 공사에서라도 뭔가 해버리더라고요. 우리 서해안고속도로 달려보셨습니까? 그 중에 서해대교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서해대교 만들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서해대교 만들면서 고속도로 만들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안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했을 때 무조건 만드는 것이죠.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하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서해대교이고 덕분에 많은 분들이 해당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회도로 만들어서 아마 다니기가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뭔가 개발사업 하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개발 용지이기 때문에 적성평가할 필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 최근 우리나라에 지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 몇 번 불어오면서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겪었는데 그런 자연재해에 약한 지역이 있거든요. 만약 이런 곳이 있다고 하면 원자력 발전소 등의 다양한 국제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될 겁니다. 최근 부산 같은 경우는 가덕도 신공항 만드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개발할 땅인지 개발해서는 안 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자연재해가 빈번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 재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에 포함하여 실시를 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토지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공청회입니다.
여기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부동산 공부상 총 5군데 있는데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몇 개? 3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그 3번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이건 공람이건 기본 일자는 14일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특방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전 절차로서 기초조사 실시합니다. 측량하는 것이죠. 조사 측량 도중에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또는 중요한 자연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밀어버리고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기초조사는 각종 사업과 관련되어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여기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개최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모든 행정계획은 국민의 의견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사업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는 이번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과연 가능한지 그것 알아보기 위한 사전 절차가 되게 됩니다. 만약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죠. 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협의, 심의 절차 거쳐야 된다 생각한다. 여기 협의 심의는 타당성에 관한 문제이죠. 그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국가계획에 또는 상위계획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특방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다 할지라도 협의 심의는 해야 된다. 반면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협의 심의 거쳐야 되죠. 그래서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확정 55페이지 찾았습니다. 그중에 동그라미 양가로 1번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 함께 봐놓습니다. 협의 심의 찾았습니다.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고 열람, 줄여서 공람이라죠.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류받은 시장 군수는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열람시켜주는 하는 자는 항상 우리와 가장 가까운 특광시군이 열람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각종 행정계획의 열람은 사후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립권자가 열람시켜준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협의 심의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가로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그리고 3번 공고 열람, 공람 절차입니다. 특광이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살펴보실 것이 있습니다.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는 해야 한다.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지만 뭐를 하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누구일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일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종전 승인권자에서 지금은 협의관청으로 개정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심의, 규모가 적정한지 그거 따지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런 절차를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광이 확정 수립하거나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했다면 승인권자는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수립권자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공고, 열람하게 합니다. 다만 이때 공람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사전 절차이다, 사후 절차이다. 사전 절차일 때는 공람 기간이 14일입니다. 얘는 사후 절차이죠. 사후 절차에 해당된다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람시켜주는 자는 항상 누구다? 우리와 가까운 특광시군이 열람시켜준다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와 승인에 필요한 사전 절차 각각 구분하시고 일반적인 경우는 시장 군사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특광은 법을 개정하여 직접 확정 수립하게 됩니다.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 누구랑 협의해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바로 5번 정비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광시군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는 얘를 타당성 검토라고 몇 글자입니까? 5글자.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총 5개 행정계획에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법의 정비기본 방침과 정비기본계획,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총 5군데 타당성 검토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죠. 종합계획이죠. 지침이 된다는 것 구분하시면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생략할 수 있으며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관련되어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분류하셨습니다. 이런 내용 정도를 정리해 놓으신다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 30일 때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다시 출제되더라도 쉽게 우리가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장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